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2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판결했던 판사 징역 6개월을 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뭐 다 허위사실이다, 엄청난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 전형적인 친노, 어린 시절부터 노무현을 거의 숭상하다시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끼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의 정치 성향 판결 문제. 노무현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사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판사였습니다. 나이는 38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박병곤은 지난 10일 검사가 500만 원을 구형한 정진석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감정적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법조인들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이 박병곤 판사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썼던 글들과 SNS 활동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박병곤 판사의 과거의 글은 노무현의 탄핵과 이를 주도했던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병곤은 문재인, 유시민, 그리고 주진우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워하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병곤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현 야권 인사에 집중됐다는 건데요. 정진석 의원의 혐의는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무현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은 가출했고 노무현은 혼자 남아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박병곤 판사는 글의 내용이 악의적이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병곤이 고3 때인 2003년 10월 작성한 글에는 이미 고등학교 때 만일 그들, 바로 한나라당을 지칭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헤쳐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는 글을 씁니다. 또 다른 글은 이 박병곤이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촛불 추모 행사에 참석한 뒤 쓴 후기였습니다. 미선이 효순이 얘기죠. 여기서 그는 전 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라면서 천대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박 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4년 트위터를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의 비판적인 기사와 글을 찾아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도 트위터에서 정치적 그 성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법원 관계자들은 이 박병곤 판사의 정치 성향은 친노에 가깝고 노무현의 죽음을 거론한 정진석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진석 판결은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준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법조인은 판사도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판결에도 스며들 수 있지만 이번 판결처럼 노골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형사 판결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진폭안에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을 들어서 그런 기본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재판부가 배당되면 피고인들은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부터 찾아본다면서 사법의 신뢰와 형사재판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불신을 막는 것이 이제 사법부의 숙제로 떠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선일보에 특정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의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 판사는 법원 관계자를 통해서 공개된 판결문 외에 다른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박병곤이라는 판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특정 시기에 작성된 글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 재판부의 주장. 이거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고 판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김명수 재판부가 한쪽으로 편향됐다라는 의구심이 점점 더 이게 드러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은 저는요, 옛날 전향서 비슷하게 저는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뭐 이런 서약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향서라도 써야죠. 그죠? 그냥 시험 봐서 통과하고 임용되면은 판사가 되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 판결에 투영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차라리 AI가 재판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요, 김명수 일찌감치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어찌저찌 시간 끌면서 거의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김명수의 임기 중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어딘가에선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 9월 1일 날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대회, 그 사법 피해자들의 그 걸기대회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에는 진짜 끝장을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대답을 해보라니까요, 박병곤 판사는.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국민 저항권, 사법부도, 사법 권력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재판부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